고성이가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박진석은 이미 그 도장에 잉크가 묻은 종이를 법원 제출용 증거 봉투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몰랐습니다. 고성이는 오히려 드디어 내가 잡았다는 쪽으로 심장이 뛰었고요. 고성이는 변호사 옆에서 입술을 꾹 다문 채 박진석 얼굴을 계속 훑어봤습니다. 박진석이 흔들리는지 확인하려고요. 박진석이 겁먹는지 확인하려고요. 고성이는 그동안 박진석이 늘 자신 앞에서 한 발 늦다고 믿어왔거든요. 그런데 박진석은요, 눈도 제대로 안 깜빡였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내민 종이를 받으면서도 표정은 너무 평평했어요. 마치 이건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손에 넘어오는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고성이는 그 평평함이 이상했는데요. 이상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고성이가 지금까지 쌓아온 확신이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고성이는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조건은 이미 써놨어요. 당신이 싫다고 버틴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고성이는 목소리를 차갑게 깔았고 고성의 변호사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혼인 파탄 사유는 충분하고 재산 분할은 절반 이상이 가능하다 같은 말들이 단정하게 이어졌고요. 고성이는 그 문장 하나하나가 박진석의 목을 조여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종이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고성이를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고성이, 너는 아직도 내가 지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나 보네. 고성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진석이 자신을 이름으로 부르는 순간 고성희의 몸이 먼저 반응했거든요. 보통 사람은 모르겠지만 고성이는 압니다. 박진석이 진짜 화가 났을 때 혹은 진짜 결심했을 때 호칭부터 바뀐다는 걸요. 고성이는 억지로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결심했으니까 왔죠. 이제 끝내자고요. 박진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의 변호사를 한번 보고 고성이를 다시 봤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러서 고성이는 마음속에서 찜찜함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끝내자고. 그래. 끝내자. 박진석이 그렇게 말했을 때 고성이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래. 내가 결국 굴복했네. 고성이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의 다음 말이요. 그 다음 말이 고성희의 심장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판 함정부터. 고성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함정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온 순간 고성이가 애써 감춰두던 불안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성의 변호사가 재빨리 끼어들려고 했는데요. 박진석은 변호사 쪽을 보지도 않고 고성이만 바라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 오늘 나한테 들이민 이 서류, 내가 준비한 증거, 내가 섭외한 증인 전부 다 내가 처음부터 보고 있었어. 고성이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석 눈이요. 박진석 눈에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허세도 연기도 아니고요. 나는 이미 끝까지 확인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손끝이 차가워지면서도 마지막 자존심으로 버텼습니다. 당신이 뭘 알고 있다는 건데요? 박진석은 가방에서 얇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툼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얇은 파일이 더 무서웠습니다. 얇다는 건 핵심만 있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은 첫 장을 고성이 앞에 탁 펼쳤습니다. 고성이가 섭외한 증인과 변호사가 나눈 통화 기록 요약본이었습니다. 통화 시간, 장소,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보였어요. 진석이 재산 숨긴 걸로 엮으면 돼요. 증언만 3개 가주세요. 고성이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고성의 변호사도 잠깐 숨을 멈춘 것처럼 굳었고요. 박진석은 그 반응을 확인하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고성이, 너는 내가 바보인 게 아니라 내가 기다린다는 걸 몰랐던 거야. 이게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고성이는 늘 박진석을 늦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박진석은 늦은 게 아니라 일부러 늦춘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가 덫을 완성할 때까지, 고성이가 더 깊게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고성이가 빠져나갈 길을 스스로 지울 때까지요. 고성이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유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잡힌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무너지기 직전에 더 악랄해지는 사람이거든요. 고성이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박진석에게 딱 붙어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다 알고 있었으면 그럼 뭐예요?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당신도 같이 망가질 텐데. 박진석이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그 눈 깜빡임이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성이는 한 방 더 던졌습니다. 박성재 생각 안 해요? 박성재가 당신 아들인 거 잊었어요? 그 순간 박성재 이름이 튀어나오면서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고성이는 박성재를 진짜로 사랑해서 꺼낸 게 아닙니다. 고성이는 늘 그랬거든요. 누군가의 마음을 진짜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지렛대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내가 흔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니야. 박성재는 내가 흔들리지 않게 지켜야 하는 카드고. 고성이는 그 말이 더 싫었습니다. 박진석이 박성재를 사람으로 말하는 순간이요. 고성이는 그 순간 박진석이 진짜로 자신을 버릴 각오를 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고성의 변호사가 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협상으로. 박진석이 딱 끊었습니다. 협상? 협상은요, 서로 가진 게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고성이는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남은 건 죄밖에 없지. 고성이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고성이도 같이 일어나려 했는데요. 박진석은 고성이를 한 번 더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성이, 너 오늘 도장 찍었지? 그 도장, 내가 나한테 던진 줄 알지? 근데 그 도장은 내가 법원 앞에서 무너질 때까지 너를 끌고 갈 증거가 될 거야. 박진석이 문을 열고 나가자 고성이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그 숨이요? 숨이 아니라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차 안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돈줄이 막혔고 사람도 끊겼고 이제는 말 그대로 혼자였습니다. 고성이는 원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항상 사람을 붙이고 사람을 조종하고 사람을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돈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묶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이미 손을 댄 겁니다. 고성이는 손가락이 떨리는데도 연락처를 넘겼습니다. 영나. 고성이는 박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나는 고성희의 딸이고 박진석의 재혼 상대의 딸입니다. 고성이는 늘 박영나를 자기 편으로 묶어두려고 했고요. 박영나가 내 편이면 세상이 내 편이라고 착각했거든요. 그런데 박영나는 전화를 받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또 무슨 일이에요? 나 지금 바빠요. 고성이는 박영나 목소리에서 거리감을 들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박영나가 엄마 눈치를 봤거든요. 근데 요즘 박영나가 달라졌습니다. 고성이도 알고 있습니다. 박영나가 자기 방식으로 숨을 쉬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고성이는 더 불안했습니다. 영나야, 내가 나 좀. 박진석이 나를 죽이려고 해. 박영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박진석 아저씨가 엄마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엄마 인생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고성이는 그 말에 순간적으로 울컥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무서웠습니다. 딸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느낌이요. 고성이는 편이 사라지면 바로 공포가 올라오는 사람입니다. 고성이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설득하려고요? 아니, 사실 설득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영나야, 엄마가 너 위해서 지금까지. 너 좋은 자리, 너 안전한. 박영나가 잘났습니다. 엄마, 나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나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엄마 위해서 한 거잖아요. 고성이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영나에게 화를 내고 싶은데 지금 박영나마저 잃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제일 잔인한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엄마 편 안 들 거면 너도 같이 떨어져. 박영나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엄마 협박이에요?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가벼워서 박영나가 더 무서워졌을 겁니다. 협박이 아니야. 현실이야. 엄마가 무너지면 너도 안전하지 않아. 내가 엄마 편이면 너는 살고, 내가 엄마 편 아니면 너는 선택해야지. 고성이는 통화를 끊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이는 방금 자기 딸을 협박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알고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성이는 지금 도망이 아니라
생존을 하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고성의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들어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고요. 내용은 더 짧았습니다. 고성의 씨, 박진석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AP 쪽으로 흔들어야 합니다. 고성이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AP. AP는 이지혁이 대표로 있는 회사고 지은호가 동업자로 함께 엮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AP는 지금 가장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이지혁의 심장병 문제가 이미 45화에서 이상철에게 들켰고 그 사실이 언제든 밖으로 새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고성이는 그제야 퍼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전쟁이 아닙니다. 이 판은 지금 서로의 약점을 돈으로 바꾸는 전쟁입니다. 고성이는 문자에 답장을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고성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모르는 번호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지금 위험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배고픈 사람이었고요. 배고픈 사람은 독을 먹고도 살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AP를 흔들면 내가 뭐가 남죠?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박진석이 진짜로 잡고 싶은 게 있어요. 고성애 씨가 협조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고성이는 그 문장을 보고 입술을 하였습니다. 살 길. 고성이는 그 단어를 너무 사랑합니다. 고성이는 살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밟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같은 시간 AP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지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스파이로 찍혔거든요. AP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고 로그 기록이 지은호 계정으로 찍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는요, 로그가 찍히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믿습니다. 시스템이 지은호를 가리키는 순간 지은호는 그냥 동업자가 아니라 위험이 되어버립니다. 이지혁은 그 보고서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원래 감정을 잘 숨기는데요. 그날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지혁은 지은호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 회사의 사람이고 이지혁이 선택한 사람이고 이지혁이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그가 지은호를 찍었고요. 그 로그는 누군가가 칼처럼 휘둘렀습니다. 박성재가 옆에서 보고서를 낚아채듯 봤습니다. 야, 이거 웃기네. 지은호가 이런 걸 왜 빼? 지은호는 지금 이 회사에서 얻을 게 더 많아. 빼돌릴 이유가 없어. 박성재 말이 맞습니다. 지은호는 AP 동업자입니다. 회사가 커지면 지은호도 같이 큽니다. 지은호가 회사에 칼 꽂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럴듯함을 따지죠. 그리고 로그는 그럴듯함을 만들어버립니다. 지은호가 이지혁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는 들어오자마자 이지혁 얼굴을 보고 알았을 겁니다. 뭔가 터졌다는 걸요. 이지혁이 입을 열기도 전에 지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배, 제가 안 했습니다. 저 진짜로 안 했습니다. 지은호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평소엔 밝고 강한 편인데요.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은호는 억울함이 아니라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억울함은 화로 바뀌는데요. 공포는 사람을 얼게 합니다. 지은호는 얼어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차갑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는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근데 이지혁의 차가움이요. 지은호에게는 칼처럼 꽂힙니다. 지은호는 지금 선배가 내 편인가? 만 확인하고 싶은데 이지혁이 표정을 숨기는 순간 지은호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이지혁은 낮게 말했습니다. 로그가 너로 찍혔어. 지은호는 그 말에 입술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누가 제 계정을? 박성재가 바로 끼어듭니다. 야, 계정 탈취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야. 지금은 누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게 문제야. 이지혁은 박성재 말에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박성재 말이 맞습니다. 지은호가 스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누가 지은호를 스파이로 만들었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요.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됩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지키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이 지키는 방식은 늘 하나였어요. 밀어내기. 가까운 사람을 지키려면 가까이 두지 않는 것. 이지혁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자기 병까지 얽힌 상황에서는요.
이지혁은 자기 주변 사람이 다치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정말 잔인한 말을 합니다. 지은호, 너 오늘부터 AP 업무에서 손 떼. 당분간 회사에 나오지 마.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배, 지금 저를 버리는 거예요? 저 도망가면 진짜 범인 되는 거잖아요. 이지혁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지은호 말이 맞습니다. 지은호가 도망가면 회피가 됩니다. 그리고 회피는 죄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버리는 게 아니야. 너를 지키는 거야. 지은호는 그 말이 더 싫었습니다. 지은호는 선배가 자기를 지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벽을 세우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지혁은 늘 그렇게 선을 그었고요. 지은호는 그 선을 넘으려고 해도 이지혁이 다치지 않게 하려고 참고 또 참았는데요.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배는요? 선배가 지키고 싶은 건 저예요? 아니면 선배 자존심이에요? 선배는 혼자 버티는 게 멋있다고 생각하죠. 지은호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지혁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정말로 혼자 버티는 걸 방법으로 삼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성재가 분위기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야,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지은호, 일단 나가. 지혁아, 너 숨 쉬어. 박성재가 숨 쉬어라고 말한 순간 지은호는 확실히 느꼈을 겁니다. 이지혁이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요. 지은호는 눈빛이 흔들리면서도 결국 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근데 지은호는 나가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선배, 저 도망 안 갑니다. 제가 범인으로 끝나는 건 싫어요. 선배가 저를 밀어내도 저는 끝까지 잡고 갈 거예요. 문이 닫히자마자 이지혁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짧아졌고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병 때문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지혁은 그걸 구분할 틈이 없었어요. 그때 박성재가 이지혁 옆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이거 너 노린 거야. 지은호를 노린 게 아니야. 이지혁이 눈을 떴습니다. 뭐? 박성재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계정으로 유출 찍히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사람이 누구냐? 지은호가 아니야. 너야. 그 말이 나오자 이지혁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지은호가 흔들리면 이지혁이 흔들립니다. 동업자 관계니까요. 사람 마음도 그렇고 회사 구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지혁이 흔들리는 순간 세상은 바로 떠들기 시작하겠죠. 대표가 동업자도 못 믿는다. 대표 리더십 끝났다. 대표 건강도 의심인데 내부도 터졌다. 이건 회사의 끝입니다. 그날 밤 이지혁에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요. 짧았습니다. 대표님, 지은호 씨는 시작입니다. 대표님이 숨긴 심장은 이미 시장에 팔렸고요. 다음은 가족입니다. 이지혁은 손이 굳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요, 이지혁에게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상철, 김다정, 이지환, 이수빈. 그 얼굴들이 순식간에 떠올랐고요. 그 얼굴들이 떠오르는 순간 이지혁의 선택은 늘 하나였어요. 내가 다 막아야 한다. 근데 이지혁은 이제 막을 힘이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상철이 이미 45화에서 이지혁 심장병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상철은 지금 감정이 흔들리면 바로 무너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철은 겉으로는 고지식하고 단단한데요. 속은요, 아들 일에서는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을 노리는 쪽이 이번 판의 잔인함입니다. 같은 시간 박진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통화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박진석은 유독 짧게 딱 3문장만 말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좋아요. 계좌부터 묵죠. 박진석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잡으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이 진짜로 노리는 건요, 고성이 혼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이용해서 더 큰 줄기를 끊으려는 눈빛이었어요. 박진석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요. 고성이가 준비한 함정 자료가 아닙니다. AP 주가 움직임, 공매도 흐름,
그리고 익명 제보가 들어간 시간대가 겹쳐진 분석표였습니다. 박진석은 속으로 계산했을 겁니다. 고성이가 돈줄이 막혔다. 그럼 고성이는 더 위험한 판에 손댄다. 위험한 판은 늘 누군가가 설계한다. 박진석은 설계자를 잡고 싶어졌습니다. 고성이는 설계자일 수도 있고 설계자의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박진석은 그걸 구분하려고 합니다. 박진석은요, 감정으로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증거로 숨통을 조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진석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더 떴습니다. 이번엔 익명 제보자 번호 추적 결과였습니다. 번호가 완전히 잡힌 건 아니고요. 다만 통신 경로가 하나 찍혔습니다. 로펌 빌딩 근처 중계기. 박진석은 그 문장을 보고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로펌 빌딩은요, 박진석 변호사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계자가 로펌 근처에 있었다는 뜻.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로펌을 뒤집어 씌우려는 뜻입니다. 박진석은 바로 변호사에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 내부부터 털어. 고성이가 아니라 고성이에게 붙은 사람까지. 박진석이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고성이는 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돈이 없습니다. 고성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한우진이라고 믿어왔는데요. 고성이는 한우진을 찾으려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찾습니다. 고성이는 그 현실이 너무 치욕적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모습이요. 그래서 고성이는 더 극단적인 결론으로 갑니다. 돈이 없으면 남의 약점으로 돈을 만들면 되지. 고성이는 AP를 떠올립니다. 이 지역의 심장병, 지은호의 스파이 프레임. 이 두 개는요, 엮는 순간 폭발합니다. 회사는 흔들리고, 주가는 흔들리고, 계약은 흔들리고요. 흔들리는 순간 누군가는 돈을 법니다. 공매도든 파생이든 내부자든요. 고성이는 그 판에 손을 대려는 겁니다. 근데 고성이는 자기 손으로 하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직접 손을 대면 증거가 남는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고성이는 익명번호의 말을 타고 움직입니다. 고성이는 그 익명이 누군지 모르면서도 그 익명이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건 느꼈습니다. 익명은 고성이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은호를 스파이로 묶으면 이 지역은 무조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흔들리면 이상철이 무너집니다. 이상철이 무너지면 이 지역은 더 무너지고요. 고성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도 동시에 눈이 번쩍 뜨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성이는요, 사람 무너지는 순서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고성이는 늘 그 순서대로 사람을 밟아왔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고성이는 순간적으로, 아주 잠깐이지만 망설입니다. 내가 정말 이 지역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망설이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성이는 이상철 가족에게 원한이 있는 게 아니라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필요 때문에 잔인해지는 사람. 근데 지금은 필요가 너무 커져서 고성이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망설임을 잡아주는 건 고성희의 공포입니다. 내가 감옥 가면? 내가 끝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고성희는 결국 망설임을 접고 실행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상철에게 연락이 들어옵니다. 아버님, AP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누구냐고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정중합니다. 정중한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상철은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상철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가 꽂혀 있거든요. 지역이 심장. 이상철은 누구냐고 물었는데요. 상대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했을 겁니다. 아버님, 이 지역 대표님 건강 관련해서 밖에 말이 돌고 있습니다. 가족이 알고 계셔야 하는 수준이라서요. 이상철은 그 말에 손이 떨렸을 겁니다. 이상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철이 지금 제일 무서운 건요, 다른 가족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김다정이 알면 무너집니다. 이지환이 알면 폭발합니다. 이수빈이 알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너짐이요, 결국 이 지역에게 돌아갑니다. 이상철은 이를 악물고 말했을 겁니다. 그만해요. 우리 가족이래. 근데 상대는 딱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그럼 지은호 씨는요? 이 한마디가요, 이상철의 정신을 깨뜨립니다.
이상철은 지은호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지혁 옆에 있는 사람, 이지혁이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 이지혁이 그럼에도 계속 신경 쓰는 사람. 이상철은 그걸 봤거든요. 상철은 그 말에 순간 목이 메었을 겁니다. 지은호가 왜? 상대는 아주 조용히 말했겠죠. 지은호 씨가 스파이라고 합니다. 아버님, 이지혁 대표님이 그걸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대표님은 몸이. 이상철은 그 말을 끝까지 못 듣고 전화를 끊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상철은요, 아들 몸 이야기를 남의 입으로 듣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상철은 그 순간 아들이 또 혼자 버티고 있다는 걸 떠올리면서 미칠 것 같아지거든요. 이상철은 결국 어디로 가냐고요? 이지혁에게 갑니다. 이상철이 AP로 찾아왔을 때 이지혁은 또다시 표정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철은 이제 속지 않습니다. 이상철은 45화에서 이미 한 번 속았고요. 한 번 속은 사람은요, 두 번째는 더 격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니까요. 이상철은 이지혁 앞에서 목소리를 떨면서도 끝까지 참고 말합니다. 지혁아, 너 또 숨기지. 이지혁은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회사가. 이상철이 딱 끊었습니다. 회사. 너는 언제 너 얘기할 건데? 이지혁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지금 회사도 무너지고 지은호도 무너지고 본인 몸도 무너지고요. 근데 그 모든 무너짐을 괜찮아로 덮으려는 순간입니다. 이상철이 더 낮게, 더 무섭게 말합니다. 지은호가 스파이라고. 그 말 누가 했어? 이지혁은 순간적으로 멈칫했습니다. 이상철이 지은호 이름을 정확히 말하는 순간 이지혁은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이상철에게 접근했습니다. 누군가가 가족부터 흔들었습니다. 이지혁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 누가 그런 말을? 이상철은 고개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지금 이 판 너만 흔들면 되는 판이 아니라는 거 알지? 이제는 우리 가족이 흔들리는 판이야. 이상철이 우리 가족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지혁 마음에서 무언가가 찢어졌습니다. 이지혁은 가족을 지키려고 숨겼는데요. 숨긴 결과가 가족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은호가 진짜로 위험해집니다. 지은호가 혼자 움직였고요. 지은호는 자기가 스파이로 찍힌 걸 풀어야 했습니다. 지은호는 선배가 나를 밀어냈다고 상처받으면서도 동시에 선배가 나 때문에 더 무너질까봐 멈추지 못합니다. 지은호는 그런 사람입니다. 해맑고 긍정적인데 책임감이 강해서요. 자기 마음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지은호는 로그가 찍힌 시간대를 따라가다가 회사 외부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고요? 이름은 아직 말 못합니다. 이름을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다만 지은호가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지은호는 직감했을 겁니다. 이 사람, 나를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구나. 상대는 친절했습니다. 친절한 사람일수록 위험하죠. 상대는 지은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은호 씨, 억울하죠? 근데 억울함은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은호는 그 말에 속이 뒤집히면서도 참고 물었을 겁니다. 제가 뭘 하면 되죠? 상대는 아주 자연스럽게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여기 사인만 하면 됩니다. 내 계정이 탈취당했다는 진술서예요. 지은호는 펜을 잡다가 멈춥니다. 진술서가 너무 정교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요, 마치 이미 결론이 정해진 사건처럼 딱딱 들어맞아 있었어요. 그 순간 지은호는 느낍니다. 이건 나를 살리는 종이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종이네. 지은호는 사인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상대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지은호 씨 선택하세요. 지은호 씨가 사인 안 하면 이지혁 대표님이 더 위험해집니다. 그 말이 지은호를 붙잡습니다. 지은호는 자기를 미끼로 쓰는 판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지키려고요. 지은호는 그렇게 흔들립니다. 이게 네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입니다. 지은호는 자기 억울함보다 선배 위험이 더 무섭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가 사인을 하려고 펜 끝을 내리는 찰나 이지혁에게 전화가 옵니다. 지은호는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전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옵니다.
이지혁은 원래 그렇게 집요하게 전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지혁이 이렇게 전화한다는 건요, 지금 이지혁도 뭔가를 직감했다는 뜻입니다. 지은호는 결국 전화를 받습니다. 선배. 이지혁 목소리가 낮고 떨렸습니다. 지은호. 너 어디야? 지은호는 거짓말하려고 했습니다. 선배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근데 이지혁이 다음 말을 던집니다. 지은호, 지금 급한 너를 노린 판 아니야? 나를 노린 판이야. 그러니까 너 혼자 움직이면 너 진짜 위험해져.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지혁이요? 늘 차갑게 돌아서던 이지혁이요? 늘 선 그으며 밀어내던 이지혁이요? 그 이지혁이 너 위험해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기가 움직이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겁니다. 지은호는 눈물이 올라오는데도 꾹 삼켰습니다. 선배, 나 괜찮아요. 선배는 선배이라세요. 이지혁이 딱 잘랐습니다. 아니, 너는 내 사람이야. 지은호가 그 말에 굳었습니다. 내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이지혁이 평소 절대 안 쓰는 표현입니다. 이지혁은 사람을 소유처럼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지혁이 그 말을 했다면 이지혁 마음은 이미 끝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지은호를 밀어내는 선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그 순간 진짜로 뛰쳐나옵니다. 이지혁은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본인도 압니다. 뛰면 위험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위험합니다. 근데 이지혁은 지금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움직입니다. 지은호가 위험하면 이지혁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지혁은 자기 심장보다 지은호가 먼저 무너지면 그게 더 두렵거든요. 박성재가 이지혁을 붙잡습니다. 야, 너 지금 나가면, 너 쓰러지면 끝이야. 이지혁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지은호가 쓰러지면 그게 끝이야. 박성재가 멈칫합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마음을 알면서도 무서웠을 겁니다. 이지혁이 이렇게 말하면 이미 멈출 수 없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말합니다. 그래, 같이 간다. 너 혼자 못 가. 여기서 5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집니다. 이지혁은 혼자가 익숙한 사람인데요. 이제는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같이 가면 책임이 생기고 책임은 약점이 됩니다. 근데 이지혁은 이제 그 약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미 그 약점을 잡고 흔들고 있으니까요. 이지혁과 박성재가 지은호 위치를 찾아 도착했을 때 지은호는 이미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상대가 내민 종이를 찢어버리려고 했고요. 상대는 친절한 얼굴을 버리고 아주 차갑게 말했을 겁니다. 지은호 씨, 여기서 도망치면 이지혁 대표님 기사 한 줄 더 나갑니다. 동업자 스파이, 대표는 알고도 덮었다. 그럼 AP 끝입니다.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 멈칫하는 순간 이지혁이 들어옵니다. 이지혁은 숨이 가쁘고요. 얼굴이 하얗습니다. 근데 이지혁은 그 하얀 얼굴로도 똑바로 상대를 봅니다. 누구세요? 상대는 웃습니다. 대표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은호 씨를 불렀죠. 이 말이요, 바로 20번의 핵심입니다. 지은호를 노린 게 아니라 지은호를 미끼로 써서 이지혁을 끌어낸 겁니다. 이 판의 목표는 지은호가 아니라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빛이 변합니다. 이지혁은 몸이 약해졌어도 눈빛이 약해진 사람은 아닙니다. 이지혁은 여전히 대표이고 여전히 전쟁을 아는 사람입니다. 조건이 뭐죠? 상대는 조용히 말합니다. 대표님이 사과문 하나 내세요. 건강 이상설 인정하시고 당분간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그러면 지은호 씨는 스파이 프레임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지은호가 바로 말합니다. 선배 안 돼요. 저 때문에 선배가.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지 않고 상대만 보고 말합니다. 내가 물러나면 회사는 살까요? 아니면 더 흔들리나요? 상대는 웃었습니다. 대표님이 물러나면 시장은 안심하죠. 대표 리스크가 사라지니까요. 여기서 말이 너무 예쁘죠? 예쁘게 포장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대표가 물러나면 그 다음은 우리가 먹는다. 이 판은요, 회사 걱정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지배입니다.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너 누구야? 너 이거 불법이야. 상대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불법이면 어때요?
세상은요, 진실보다 이야기를 믿어요. 대표님 건강 얘기 이미 퍼졌고요. 이지혁은 그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이지혁은 지금 깨닫습니다. 이 싸움은 사실 싸움이 아니라 이미지 싸움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의혹을 믿습니다. 의혹은 공포를 만들고 공포는 주가를 흔들고 주가를 흔들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요. 이지혁은 그 순간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돈이지.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게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은호 휴대폰에 또 문자가 하나 들어옵니다. 똑같은 번호였고요. 이번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대표님이 거절하면 다음은 이상철입니다. 지은호가 그 문자를 보고 숨이 멎는 것처럼 굳었습니다. 지은호가 문자를 이지혁에게 보여주는 순간 이지혁 표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지혁 머릿속에 이상철 얼굴이 떠오르니까요. 이상철은 이미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상철에게 이 판이 들어가면요. 이상철은 죄책감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혁이를 지키려다가 더 망쳤다는 죄책감으로요. 이지혁은 여기서 선택해야 합니다. 거절하면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받아들이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배 저 때문에. 선배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지혁이 처음으로 지은호를 봅니다. 이지혁 눈에요, 죄책감이 있습니다. 지은호를 밀어내면서도 지은호에게 기대고 싶었던 죄책감. 지은호를 지키려고 차갑게 굴었는데 결국 지은호를 더 위험하게 만든 죄책감. 이지혁은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오히려 목소리가 차갑게 나옵니다. 지은호, 너 때문 아니야. 지은호가 흔들립니다. 그럼 뭐 때문이에요? 이지혁이 아주 솔직하게, 아주 작게 말합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숨겼고, 내가 버텼고, 내가 혼자 하려고 했고. 그래서 지금 너랑 우리 가족이 다 걸렸어. 지은호가 눈물을 꾹 참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선배를 탓하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오히려 더 무서워집니다. 선배가 자기 자신을 탓하는 순간 선배는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그때 박진석 쪽에서 전화가 옵니다. 박성재 휴대폰으로요. 박성재가 전화를 받자마자 표정이 굳습니다. 아버지. 박성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공기가 또 바뀝니다. 박진석이 지금 이 판에 들어왔다는 뜻이니까요. 박성재는 짧게 듣고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지혁아, 아버지가 지금 이 판 설계자 줄기 잡았대. 근데 이름은 아직 말하지 말래. 도망가게 하면 안 된다고.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바로 떠올립니다. 도망가면 안 되는 사람. 이 판 설계자는요, 단순 실행자가 아닙니다. 실행자는 잡히면 끝입니다. 설계자는요, 도망가면 또 판을 깝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이름을 안 말하는 겁니다. 증거가 완벽해질 때까지요. 이지혁은 그 순간 결심합니다. 거절한다. 상대가 웃습니다. 거절하면요, 대표님. 내일 아침 기사부터. 이지혁은 말합니다. 내일 아침 기사 나오면 나도 내일 아침부터 움직일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숨지 않을 거야. 너희가 판을 깔았으면 나도 판을 뒤집어.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지혁이 나도 움직인다는 말을 하는 순간 이지혁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결심이요, 멋있어서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이지혁 몸이 버텨야 하니까요. 이지혁 심장이 버텨야 하니까요. 상대는 잠깐 조용해졌다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집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진짜로 시작이네요. 대표님이 말한 대로 다음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사라집니다. 남는 건요, 지은호의 떨림과 이지혁의 숨가쁨과 박성재의 분노뿐입니다. 이날 밤 이지혁은 이상철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게 됩니다. 들어가면 다 터질 것 같아서요. 근데 안 들어가면 더 터질 것 같아서요. 이지혁은 그 문 앞에서 평생 처음으로 대표가 아니라 아들로 서게 됩니다. 이지혁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지키려고 무너지고 있다. 근데 이번엔 내가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 그때 이지혁에게 또 문자가 옵니다. 대표님, 이상철 씨는 이미 전화 받았습니다. 가족은 대표님보다 먼저 흔들릴 겁니다. 이지혁은 손끝이 얼어붙습니다. 상대가 말한 게 예고가 아니라 확인이었거든요.
이미 이상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같은 순간 박진석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성의 자료를 다시 넘기면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고성이를 잡는 건 쉬워요. 근데 고성이가 누구 손 위에서 움직였는지 그게 진짜입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끝장내려는 게 아닙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통해 더 큰 설계자를 끌어내려는 겁니다. 박진석은 그걸 위해 고성이 함정을 처음부터 알고도 내버려뒀습니다. 고성이가 더 깊이 들어오게 하려고요. 고성이가 도망칠 길을 스스로 지우게 하려고요. 여기서 마지막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남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성이는 자기가 판을 깐다고 믿지만 사실은 판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더 잔인해질 거고요. 더 잔인해질수록 더 많은 증거가 쌓이겠죠. 그리고 이지혁은요. 지은호를 스파이로 만든 사람이 지은호를 노린 게 아니라는 걸 이제 확실히 압니다. 지은호를 노린 게 아니라 지은호를 미끼로 써서 이지혁을 끌어내고 이지혁을 무너뜨리고 이지혁의 심장과 가족의 죄책감을 돈으로 바꾸려는 설계였다는 걸요. 이지혁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숨기면서 버틸지 아니면 공개하고 정면으로 싸울지.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이지혁이 공개하는 순간 이지혁이 다칠까가 아니라 이상철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다정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이수빈이 먼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 이지환이 먼저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지혁은 마지막에 이렇게 중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흔들어야지. 왜 가족을 건드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혁 휴대폰에 마지막 문자가 하나 더 뜹니다. 대표님, 가족은 약점이 아니라 계산서입니다. 내일은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이 판은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